안녕하세요. 오늘은 플레임 게임 엔진의 핵심인 게임 루프와 컴포넌트 시스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게임 개발의 기초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개념입니다. 초급 개발자분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실무 예제와 함께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오늘 다룰 내용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게임 루프의 개념과 원리부터 시작해서 업데이트와 렌더 메서드의 역할, 플레임 게임 클래스 활용법, 컴포넌트 기초, 포지션 컴포넌트 사용법, 그리고 컴포넌트 라이프 사이클까지 체계적으로 배워보겠습니다. 마지막에는 실전 코드 예제와 핵심 정리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게임 루프란 무엇일까요? 게임 루프는 게임이 실행되는 동안 끊임없이 반복되는 순환 구조입니다. 마치 우리 심장이 쉬지 않고 뛰는 것처럼요. 이 루프가 화면을 갱신하고 사용자 입력을 처리하고 게임 상태를 업데이트합니다. 일반적으로 초당 60회 정도 반복되는데 이렇게 빠르게 반복하기 때문에 부드러운 애니메이션과 실시간 반응이 가능해지는 거죠. 웹 개발과 게임 개발은 어떻게 다를까요? 웹 애플리케이션은 이벤트 기반입니다. 사용자가 버튼을 클릭하면 그때 화면이 업데이트되죠. 하지만 게임은 다릅니다. 사용자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캐릭터가 움직이고 배경이 스크롤되고 적들이 나타납니다. 바로 게임 루프가 이런 차이를 만들어내는 핵심 메커니즘입니다. 게임 루프를 이해하기 쉽게 영화 필름에 비유해 볼게요. 영화는 사실 수많은 정지된 사진을 빠르게 연속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보통 초당 24프레임이죠. 게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당 60번 정도 화면을 새로 그려서 마치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이 원리를 이해하면 게임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명확해집니다. 이제 실제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플레임에서 게임 루프를 구현하려면 플레임 게임 클래스를 상속받습니다. 그리고 업데이트와 렌더 두 개의 메서드를 오버라이드하죠. 업데이트 메서드에서는 매개 변수로 DT를 받는데 이것은 델터 타임의 약자로 이전 프레임 이후 경과한 시간을 초 단위로 나타냅니다. 이 DT 값을 활용하면 프레임 속도에 관계없이 일정한 속도로 게임을 동작시킬 수 있어요. 렌더 메서드에서는 캔버스 객체를 받아서 화면에 그래픽을 그립니다. 게임 루프 패턴은 왜 등장했을까요? 초창기 게임들은 개발자가 직접 타이밍을 제어해야 했습니다. 화면을 그려라, 입력을 받아라, 상태를 업데이트해라. 이 모든 것을 직접 관리했죠. 그러다 보니 코드가 복잡해지고 컴퓨터 성능에 따라 게임 속도가 달라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게임 루프 패턴을 사용하면 일정한 간격으로 상태를 업데이트하고 성능에 관계없이 일관된 속도를 유지하며 코드가 명확하게 분리되어 유지보수가 훨씬 쉬워집니다. 업데이트 메서드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이 메서드는 게임 로직을 업데이트하는 핵심입니다. 캐릭터를 이동시키고 충돌을 감지하고 점수를 계산하는 등의 작업이 여기서 이루어집니다. 매개 변수 DT는 프레임 독립적인 움직임을 구현하는 데 필수적이에요. 예를 들어 캐릭터 속도가 초당 200픽셀이라면 포지션에 벌라서티 곱하기 DT를 더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프레임 속도가 30이든 60이든 캐릭터는 같은 속도로 이동하게 됩니다. 렌더 메서드는 화면에 그래픽을 그리는 역할을 합니다. 캔버스 객체를 받아서 스프라이트, 도형, 텍스트 등을 화면에 표현하죠. 중요한 점은 렌더는 업데이트 이후에 자동으로 호출된다는 것입니다. 즉, 업데이트에서 계산된 새로운 위치나 상태를 바탕으로 화면을 다시 그리는 거예요. 이 순서가 바뀌면 화면에 이상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이제 DT를 활용한 실제 캐릭터 이동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플레이어 클래스는 포지션 컴포넌트를 상속받습니다. 스피드 변수로 초당 이동 속도를 정의하고 벌라서티로 이동 방향과 속도를 저장합니다. 업데이트 메서드에서는 포지션에 벌라서티 곱하기 DT를 더해줍니다. 이렇게 하면 프레임 속도에 상관없이 1초의 스피드 픽셀만큼 이동하게 됩니다. 이것이 프레임 독립적 이동의 핵심이에요. 플레임 게임 클래스는 플레임 엔진의 심장과 같습니다. 게임 루프를 자동으로 관리해주고 컴포넌트 트리 구조를 지원하며 플러터 위젯과 완벽하게 통합됩니다. 기존 플러터 앱의 게이미지트로 플레임 게임을 추가하면 네이티브 플러터 UI와 게임을 함께 사용할 수 있어요. 이런 유연성 덕분에 게임 내 설정 화면이나 상점 UI를 플러터로 쉽게 구현할 수 있습니다. 플레임 게임의 기본 설정 코드를 보겠습니다. 안로드 메서드는 게임이 시작될 때 한 번 호출됩니다. 여기서 이미지, 사운드 같은 리소스를 로딩하고
게임에 필요한 컴포넌트들을 추가합니다. 애드 메서드로 플레이어와 에너미 같은 컴포넌트를 게임에 추가하면 플레임 게임이 자동으로 이들의 업데이트와 렌더를 호출해줍니다. 개발자는 각 컴포넌트의 로직에만 집중하면 되는 거죠. 컴포넌트는 플레임에서 모든 게임 객체의 기본이 되는 클래스입니다. 레고 블록을 생각해보세요. 작은 블록들을 조합해서 복잡한 구조물을 만들 수 있잖아요. 컴포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한 컴포넌트들을 조합해서 복잡한 게임 객체를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게임에 추가된 모든 컴포넌트의 업데이트와 렌더가 자동으로 호출되니까 개발자는 각 컴포넌트의 동작만 정의하면 됩니다. 컴포넌트의 부모-자식 관계에 대해 알아볼게요. 컴포넌트는 다른 컴포넌트를 자식으로 가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캐릭터 컴포넌트 아래에 무기, 방어구, 이펙트 컴포넌트를 추가할 수 있죠. 부모가 이동하면 자식도 함께 이동하고 부모가 제거되면 자식도 자동으로 제거됩니다. 이런 계층적 구조 덕분에 복잡한 게임 객체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요. 컴포넌트 조합의 실제 예제를 보겠습니다. 탱클래스는 탱크 게임의 전차를 나타냅니다. 안로드에서 탱크 본체에 포탑인 터리트를 추가하고 왼쪽과 오른쪽 무한궤도인 트랙도 추가합니다. 이제 탱가 이동하면 포탑과 무한궤도가 함께 따라다닙니다. 포탑만 따로 회전시키거나 무한궤도 애니메이션을 독립적으로 재생할 수도 있죠. 이것이 컴포넌트 시스템의 강력함입니다. 포지션 컴포넌트는 화면에 표시되는 게임 객체의 기본 클래스입니다. 포지션으로 X, Y 위치를, 사이즈로 너비와 높이를, 앵겔로 회전 각도를 관리합니다. 캐릭터, 적, 아이템, 배경 타일 등 화면에 보이는 거의 모든 것이 포지션 컴포넌트를 상속받습니다. 위치와 크기라는 공통 속성을 제공하기 때문에 충돌 감지나 화면 박 체크 같은 기능을 쉽게 구현할 수 있어요. 포지션 컴포넌트 사용 예제 코드입니다. 에너미 클래스는 적 캐릭터를 나타냅니다. 생성자에서 슈퍼를 호출하면서 초기 위치를 100, 200으로 크기를 50 곱하기 50으로 설정합니다. 앵커를 센터로 지정하면 포지션이 객체의 중심점을 가리킵니다. 렌더 메서드에서는 캔버스에 드로렉트로 빨간색 사각형을 그립니다. 사이즈, 토렉트 메서드가 0, 0부터 시작하는 렉트를 반환하고 페인트의 컬러를 레드로 설정해서 빨간 적 캐릭터를 화면에 표시합니다. 컴포넌트 라이프 사이클은 생성부터 제거까지의 정해진 생명주기입니다. 먼저 안로드에서 스프라이트나 사운드 같은 리소스를 로딩합니다. 그 다음 안마운트가 호출되어 컴포넌트가 게임 트리에 추가되었음을 알립니다. 이후 매 프레임마다 업데이트와 렌더가 반복 호출됩니다. 마지막으로 컴포넌트가 제거될 때 알리무브가 호출되어 정리 작업을 수행할 기회를 줍니다. 안로드와 안마운트의 차이가 헷갈릴 수 있는데요. 핵심적인 차이를 설명드릴게요. 안로드는 컴포넌트가 처음 초기화될 때 딱 한 번만 호출됩니다. 반면 안마운트는 컴포넌트가 게임 트리에 추가될 때마다 호출됩니다. 예를 들어 오브젝트 풀링으로 총알을 재사용한다면 안로드는 최초 생성 시 한 번, 안마운트는 풀에서 꺼내 게임에 추가할 때마다 호출되는 거죠. 따라서 이미지 로딩 같은 무거운 작업은 안로드에서, 효과음 재생 같은 반복 작업은 안마운트에서 하는 게 좋습니다. 라이프 사이클 메서드 구현 예제를 보겠습니다. 볼리트 클래스는 총알을 나타냅니다. 안로드에서는 총알 스프라이트를 로딩합니다. 이건 처음 한 번만 실행되죠. 안마운트에서는 총알 발사 효과음을 재생합니다. 총알이 게임에 추가될 때마다 효과음이 나는 거예요. 알리무브에서는 총알이 사라질 때 파티클 효과를 생성합니다. 폭발 이펙트나 연기 효과를 여기서 만들 수 있죠. 이렇게 라이프 사이클을 활용하면 각 시점에 적절한 동작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성능 최적화에 대해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업데이트 메서드는 초당 60번 호출됩니다. 여기에 무거운 연산을 넣으면 프레임이 떨어지고 게임이 버벅거리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복잡한 경로 탐색이나 대량의 충돌 계산을 매 프레임 수행하면 안 됩니다. 이런 작업은 여러 프레임에 걸쳐 나누어 처리하거나 오브젝트 풀링을 활용해서 객체 생성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실전에서 게임 루프와 컴포넌트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러닝 게임을 예로 들어볼게요. 캐릭터가 계속 달리고 장애물이 나타나고 점수가 올라가는 게임이죠. 게임 루프가 매 프레임 캐릭터, 장애물, 점수 시스템을 동기화합니다. 충돌 감지도 일괄적으로 처리하고 스코어도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됩니다.
모든 게임 오브젝트를 일관된 방식으로 관리할 수 있어서 코드가 깔끔하고 버그도 줄어들어요. 오늘 배운 내용을 핵심만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게임 루프는 게임의 심장입니다. 초당 60회 반복하면서 게임을 동작시키죠. 둘째, 컴포넌트는 레고 블록처럼 조합해서 복잡한 게임 객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셋째, DT를 활용하면 프레임 속도에 관계없이 일관된 속도로 게임이 동작합니다. 이 세 가지만 잘 이해해도 플레임으로 게임을 개발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게임 루프와 컴포넌트 시스템은 게임 개발의 기초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개념이에요. 오늘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간단한 게임을 만들어 보시길 권합니다. 더 많은 개발 콘텐츠는 코드덱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